다시 함께 걷는 길.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무겁고 바쁜 도시의 일상은 끝이 없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여느 때처럼 각자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지연은 지원이의 아침을 챙기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들의 하루는 언제나 치열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날입니다. 아침, 민수와 지연의 아파트. 지연은 주방에서 지원이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합니다. 민수는 아침 커피를 내리며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연이 궁금한 듯 묻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지연은 민수의 제안에 살짝 놀라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지원이 학원 끝나고 데려다 주고 나서 시간이 되겠네. 민수는 지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시댁과의 문제로 지연이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맞벌이 생활 속에서도 민수는 아내를 위한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서울의 작은 식당. 민수와 지연은 오랜만에 단둘이 외출을 합니다. 민수는 특별히 예약한 식당에서 조용히 지연을 맞이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결혼 초기에 자주 찾았던 작은 이탈리아 식당입니다. 여기 오랜만이네. 기억나? 우리 결혼하고 나서 처음 왔던 곳이잖아. 민수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때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서 매주 오고 싶었잖아. 지연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식당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둘은 처음 만났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에 젖어듭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작은 배려에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식사 후 식당을 나서는 민수와 지연.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서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민수가 제안합니다. 좋아. 우리 이렇게라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향한 작은 위로와 격려 속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댁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부는 없지만 그들의 노력과 사랑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16년 동안 이어진 한 부부, 그러니까 민수 씨와 지연 씨의 삶을 담은 5편의 사연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5편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16년? 그렇죠. 2007년에 그 2억 원짜리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자산은 불어났지만 오히려 마음의 골은 깊어지고 특히 시댁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걸 회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이 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아마 당신의 관계에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사연들이 단순히 그냥 한 부부의 이야기, 연대기라기보다는요, 정말 오랜 관계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경제적인 압박이라던가, 또 가족 간의 어떤 기대치 차이,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다가 다시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당신의 경험과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첫 사연부터 보면 그 맞벌이 하면서 또 아이 키우면서 지친 지연 씨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는 점점 나아지는데 시댁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어떤 말들이 있었나요? 아, 재택근무 그거 애 보면서 편하게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에요. 또는 외모 지적 같은 것들. 아, 정말. 이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며느리에게 가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연 씨 자존감이 정말 많이 깎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 소모는 정말 클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중요하고요. 네. 또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가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를 얼마나 쉽게 왜곡하고 또 폄하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에서의 경계 설정이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시점인 거죠. 네. 남편 민수 씨가 뒤늦게라도 좀 아내 고통을 알아채고 시댁 방문 줄이자 이렇게 제안은 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뭐랄까 이미 감정의 골은 좀 깊어진 상태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 경계 설정의 어려움이나 이미 생긴 감정의 골이 아마 이어지는 사연들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부, 3부에서 그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민수 씨가 아내 편을 들어주려고는 했지만 어쩌면 좀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고. 네,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약간 회피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는 사이에 지연 씨는 혼자 상처를 계속 곱씹게 되고 남편한테도 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아, 안타깝네요. 작은 오해들이 쌓이다 보니까 소통은 더 안 되고 관계가 눈에 띄게 좀 차가워졌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 안 된 갈등이랑 침묵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커지다가 결국 4부에서 지연 씨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딱 결심을 하죠. 네. 직접 시어머니와 대면하기로요. 그렇죠. 쌓이고 쌓인 감정을 안고서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죠. 네, 4부에서 지연 씨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제 삶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오, 이게 그냥 불만만 막 터트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입장도 먼저 언급하면서 자기 감정이랑 요구를 전달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일방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내 노력과 감정도 좀 알아달라. 이런 접근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이 아마 방어적인 태도 대신에 시어머니로부터 아이고, 내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런 어떤 성찰과 사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랜 갈등 관계에서는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자기 표현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와, 마침내 그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부 사연에서는 이제 남편 민수 씨의 변화, 노력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아, 민수 씨가 어떻게 했나요? 아, 아내한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두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결혼 초에 자주 갔던 추억의 식당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저녁 식사를 딱 마련하는 거예요. 오, 그 저녁 식사 제안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그냥 단순히 미안해하는 제스처를 넘어서서 두 사람이 함께했던 좋은 기억, 그 공유된 긍정적 역사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자원으로 쓰려는 시도잖아요. 맞아요.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잖아 하고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았던 시절의 추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요. 문제가 이걸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구체적이고 사려 깊은 행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마무리 같아요. 네, 정말 이 5편의 사연을 쭉 따라가 보니까 16년이란 시간 동안 관계를 지켜나간다는 게 이게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해야 하고 때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여정이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 재정적 안정이라는 목표 뒤에 가려진 어떤 감정 노동의 무게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기대가 충돌할 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기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 이야기가 아마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좀 돌아보게 만들 거예요. 혹시 당신 곁에서 잘 보이지 않게 애쓰는 누군가의 노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당신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용기를 못 내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는 정말 꾸준히 가꾸지 않으면 금세 황폐해지는 정원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민수 씨와 지연 씨 부부의 그 긴 시간 속을 함께 걸어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동신의 관계 속에서도 좀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다시 함께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아주 작은 용기나 아니면 사려 깊은 행동 하나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당신에게 깊은 울림과 또 생각을 안겨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